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결국 제가 자려고 했는데 못 잤죠. 그로부터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대로 반등하는가 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미 증시도 지속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건 이겁니다. 자, 외신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11월에 테이퍼링의 기회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쯤에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는 거죠. 뭐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디데이가 정해지는 거죠. 뭐 쟤들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풋옵션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데모크렛,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지금 그 3.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거의 한 4천조죠. 4천조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 공화당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이겠죠.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때까지 경기 부양안 뭐 이런 것들을 상원 하원에서 처리할 때 항상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른 정치 이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똑같죠. 그건 스탁이 높게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상승하려고 하고 다른 레코드 레벨, 그러니까 다른 레코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젊은 비즈니스, 독일의 경제입니다. 비즈니스가 떨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우려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냐? PMI나 그런 팩토리, 그 제조업 관련 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얘기죠.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해서 되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할 말이 없다는 거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그 증권가에서 항상 그냥 공자알 맹자알처럼 얘기하는 게 기술적 반등이란 얘기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랑 변동성 확대 이 두 가지를 할 말 없을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어요. 정말 증권가는 할 말이 없으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 반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슈 없이 차트의 움직임대로 흘러가는 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이슈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화건, 증시건. 자, 내신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 매도 안 끝났다. 오, 참 저걸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 나누고요. 대박 노렸는데 물렸다. 따상의 허상. 오, 라임이 죽여주는데요. 다들 따상 간다고 해서 마통 만들고 친절하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증권 계좌도 개설했는데 전 바로 물렸어요. 35세 직장인 신모 씨. 저는 제일 궁금해요. 이게 실존하는 인물일까? 저런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 자기 뇌내망상을 써도 저게 잡혀가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언론법이 좀 궁금해요.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름이 되게 기네요. 공모주는 기대심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큰 만큼 기상장된 주식보다 시장 분위기가 더 예민하게 움직인다.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현실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솔루션은 없네요. 내용에.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다 뛰는데 한국은 주춤한다. 중국이 발목 잡는다고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주차 영상에서 보셨죠?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저 말은 거짓말입니다.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유럽 증시 다 뛰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죠. 아닙니다. 매파 고승범 빠진 금통위 8월 기준금리 동결 인상.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할 확률이 낮습니다. 아니면 빨리 인상해 버리던가. 내년 초에 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일정이 맞물려서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인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인 그 이해타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투자 보따리 속 반도체 바이오만큼 중요했던 이것이라는 건데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독일 IFO 기업 체감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지만 추세를 보는 거죠. 운유적은 좋게 나왔지만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나쁘지 않았네요. 내일은 ECB에서 통화정책회의의 보고서를 발행한다니까 유로존의 좀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죠. 자, 미증시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게 세 가지 있죠. 예, 일단 저기 ICO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는 하락 중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제 포트폴리오, 그 관망용 포트폴리오의 유일한 애가 한국 증시 ETF입니다. 자, 빅스가 하락하고 있죠. 빅스는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옵션에 투자를 많이 하면 공포지수가 상승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콜옵션 투자가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상승은 아니에요. 자,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 매도 안 끝났다라는 오늘자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미래를 좀 보고 왔습니다. 내일 뉴스는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반등 전환했다. 삼성전자 매도 끝인가? 그 다음날 뉴스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하락 충격. 삼성전자 매도가 지속되나? 그 다음날 뉴스입니다. 코스피 개인 매수에 힘겹게 반등했다. 테이퍼링 우려 지속된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진짜. 그전 기사를 볼까요? 자,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 매도 안 끝났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결국엔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뿌려대는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면에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뉴스는 팩트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스는 어찌되었건 언론사가 내는 거고 언론사의 수익 구조는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광고를 주는 사람들에게 이해타산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만 좀 해!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자 움직임을 보실까요? 그럼 자, 외국인 매도에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매수에서 끝났습니다. 외국인 매수에서 끝났죠. 초록색이 외국인입니다. 지수도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리다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후에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단기적으로 ETF의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겠죠. 저도 지금 단기 ETF 트레이딩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바빠서 시장을 못 봅니다. 아무튼 외국인은 매수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팔다가 매수했죠. 증시를 한 방에 떨어뜨리거나 한 방에 상승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주포들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겁니다. 증시의 주포는 외국인 기관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콜옵션, 풋옵션을 지금 양매수하고 있습니다. 콜풋 양매수 전략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도 예상이 안 될 때 콜풋 양매수 전략을 취합니다. 지금 콜풋 양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디로 튈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 땡땡땡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뭐 현재 여러분들 다 알겠죠. 무슨 신호가 반전의 열쇠일까? 거래량이죠, 거래량. 예,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무언가 이슈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가져다 놓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쭉 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뭐 갭 상승이 뜨거나 갭 하락이 되거나 거래량이 터져 있는 곳에 그날의 뉴스를 찾아보면 그 종목에 대한 무언가 재료가 있습니다. 증시도 똑같은 거겠죠. 증시의 거래량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악재가 해소됐거나 새로운 호재가 등장했거나 또는 악재가 발생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엔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거래량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입니다. 항상 저점 형성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매핑해 봤으니까 이 흐름에서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보시면 알 겁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툭 올라갑니다. 뭐 많이 팔아서 낙폭이 커져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또는 증시에 호재로 불러올 만한 소식이 들려서 매수세가 집중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삼성이 쏘아올린 240조가 있죠. 3년간 24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들썩들썩 증시 수혜주 막 찾고 난리 났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입니다. 그 키워드도 매핑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반도체 투자입니다. 자, 반도체를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반도체에만 15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150조죠. 150조. 이 총 240조의 규모 중에 150조면 약 63%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를 반도체에 한다. 150조면 어느 정도지? 뭐 조조조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대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중에 꽤나 캐파가 큰 애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시총이 3조입니다. 예, 거의 50배죠. DB하이텍 같은 종목을 50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선단 공정, 조기 개발,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장비 투자, 메모리 기술 원가 경쟁력, 초격차 확대, 14나노 이하 D램, 200단 이상 랜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이라이트 안 할게요. 예, 바이오 신산업,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이오 통신 미래 먹거리 확보입니다. 약 20조 원입니다. 뭐 150조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약 50조입니다. 예, 20조를 두 개 하면 셀트리온을 살 수 있는 거죠. 알테오젠, 여러분들 알테오젠 많이 올라서 꽤 비싼 종목이잖아요. 걔 시총이 3조입니다. 예, 알테오젠을 한 6개, 7개 정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바이오 신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5, 6 공장 신설한다. CDMO 진출 등 바이오 투자, AI 로봇 등 신성장 IT 분야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해외 M&A 등 기타 등등이겠죠. 신사업을 수혈하고 미래 먹거리를 조기 선점하겠다라는 겁니다. 30조입니다. 약 13%. 하만을 그때 인수했잖아요. 하만 굉장히 큰 빅딜이었습니다. 그 하만 인수한 게 9조예요. 그 3배입니다. 3배. 하만 같은 기업을 3배 정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현지 파운드리에 신규 투자 또는 증설을 한다는 거죠.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에 투자한다. 하만, 비브랩스, 인수 사례 등 공격적 M&A 전략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키워드는 제가 파란색과 밑줄로 했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산업들이 좀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뭐 도로에 투자한다고 하면 건설 관련주인 현대건설이 조금 늦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반영되는 건 좀 걸립니다. 인프라 투자는. 걔들이 반사수혜를 보는 거죠. 자, 이 반도체 관련 분야는 지금 겨울이 온다고 하지만 만약에 낙폭이 커지면 좀 투자할 만해진다 라는 게 보이고요. 분위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바이오 신산업을 보면 바이오에 투자한다고 하죠. 바이오. 결국엔 바이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제 넘버1 기업인 삼성전자도, 삼성그룹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즉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신수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바이오 무쇠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중에 실수혜주를 찾는 건 어렵겠지만 바이오는 분명히 유망한 분야다. AI 로봇 등 뭐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AI 로봇은 계속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ETF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미현지 파운드리 신규 투자 및 증설을 한다라는 건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건 로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세이프가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M&A를 한다라고 하면 또 창투사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겠죠. 주요 IPO가 쭉 지나갔죠. 보시면 카카오뱅크 지금 뭐 공모가를 넘어서서 굉장히 상승을 크게 이룬 상황입니다. HK이노엔, 크래프톤은 요즘에 좀 힘들죠. 예, 다시 재투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일진아이솔루스도 지금 현재 흥행을 하고 있죠. 롯데렌탈은 지금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아주스틸 괜찮죠. 아주스틸. 철강 관련주들이 괜찮습니다. 코로나 하락 이후에 철강이 괜찮았어요. 앞으로 IPO가 쭉 이어질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자님의 흥미로운 질문 2가지. 예,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좀 계속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처셀 왜 안 팔고 있으며, 제가 네이처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뭐 200% 가까이 상승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폭락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 제가 양반처럼 적어서 그렇지 좀 뭐 육두문자가 안 적혀있다 분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전 네이처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처셀이죠. 자, 이 네이처셀 차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자,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이때 한 3배 올랐죠. 그러다가
쌍봉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급락을 이루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게 오늘자 차트입니다. 자, 쭉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떨어졌죠. 이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요때가 과거입니다. 이때 현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예요. 자,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올라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힘들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네이처셀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그냥 도박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계좌에 그냥 투자 대회 나가려고 넣어둔 돈을 그냥 도박이나 해보자라고 넣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박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이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뭐 열심히 일하는 회사죠. 근데 아주 막 튼튼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도박 겸 그냥 대박 노릴 겸 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 2배, 3배 오른 상태지만 뭐 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걸 대체 언제 사셨으면 이게 손해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산 것 같은 금액인데 예, 좀 그래요. 자, 두 번째 질문. 크래프톤 님 때문에 물렸습니다. 저 사실 이 질문 받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왜 팔았나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지난 이거 예, 지금 HTS가 말을 안 들어서 이 매매 마크가 다 깨졌는데요. 크래프톤 제가 투자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제 팔지, 제가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을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은 이렇게 상승했다 떨어지고 있죠. 제가 최고점에서 못 팔았습니다. 이 최고점이 여기인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하고 기다리다가 제가 그때 정확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게 50만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 그때쯤 되면 팔아야겠죠라고 말씀드리고 50만원 인거 왔을 때 좀 팔았습니다. 분할 매도로 해서 좀 나왔는데요. 그 뒤에 좀 떨어져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분이 부가적으로 단 내용에 당신이 팔고 하락한다라고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떡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길래 좀 내심 감사드리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해주고 계시네요. 예, 제가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그런 말랑말랑한 증시가 아닙니다. 제가 뭐 100만이 넘는 유튜브라서 뭐 말씀드리면 시장에 막 출렁출렁하는 영향을 주면 제가 말을 조심하겠죠. 그때쯤 되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투자하고는 종목 말씀도 안 드릴 겁니다. 분명히 영향을 줄 거기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소하게 투자 전략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공유 드리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저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죠. 예. 경기를 극대화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전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증시는 강보합 중입니다. 다우존스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겠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고 그 실적 같은 걸 기다리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조정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왜냐면 바이오가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바이오가 또 데드캣 바운스를 이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 환율이 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데이터가 좋게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또 흘러가고 있고요. 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이 좀 신기해요. 1800달러를 깼는데요. 이건 좀 지켜보다가 금 ETF를 좀 투자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국채 10년물이 좀 팔고 있죠,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게 좀 약간은 의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나 이거 몇 분 했냐, 오늘? 20분이 아직 안 됐네요. 다행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좀 자려다가 또 이른 시간에 자려니까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했는데 웬걸 예, 제가 평소 자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한 우리 현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또 오늘도 열심히 또 재밌게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